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유재원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노동 문제, 직장인들의 어떤 그런 고충의 문제, 그런 것들을 근로자 입장에서 많이 사건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노동 문제 외에도 그분들이 현실상 겪는 여러 가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다른 어떤 법률적인 어떤 부딪힘, 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 오늘 콘텐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그런 상담이나 어떤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의응답을 하게 됐고요. 그거 외에도 오늘 요새는 유행하는 이런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있는 온갖 그런 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사건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악성 댓글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사적인 제재로서 많이 이렇게 접근을 했었죠. 불법의 소지가 있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유해한 통신 언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학교에 교수님에 대한 악성의 댓글, 악성의 게시판 글이 올라오는데 이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 있고, 우리가 하는 욕설, 그리고 의견이면서도 좀 평판을 저해하는, 흔히 모욕죄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씨부터 개, 미,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게 많았는데, 나중에 그 범인을 좀 이렇게 찾아서 조회를 해보니까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어떤 특정인이었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잡힐 거라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거 참 재밌는 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댓글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을 공유하는 집단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서로를 그냥 정보 차원에서 교류를 합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 이상해 라는 것을 온갖 그런 소소한 그런 그 의견들의, 악성 의견들의 집합으로 그 사람의 인격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너서클에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그러니까 그 교수는 자기 평판이 저하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걸 다 확인해 보니 완전히 그 사이버상에서는 괴물이 돼 있었던 겁니다. 갑질을 시키고 인격 모독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실과 어긋난 부분도 있고 이상한 표현들이 해서 완전히 평판이 저하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두 가지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는 그런 댓글을 직접 쓰는 그런 행위자도 문제지만, 그걸 묵인하는, 하나의 무슨 정보처럼 생각하는 그런 약간 잘못된 관행, 그거를 우리는 교류해야 될 의무나 책임이나 권리가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열람하고 공유하는 거는 음란물처럼 정말 그 유포나 소지, 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인기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사이버를 믿겠다고 해서 공유를 하면 서로 키득키득 하면서 누구님 이렇게 팔로잉을 하지만, 어떤 실명이 올라가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가면 누군가는 그 사람을 또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호기심을 갖지만 도대체 누가 쓴 거지? 라는 식으로 해서 조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도 해봤냐면, 어느 여성 유튜버인데 자기에 대한 신상을 자꾸 추적하고 이게 쫓거나 그 신상을 알아봐가지고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 거냐, 이거를 진짜 은밀하게 한번 상담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익명성을 가지고 보장받고 싶어 하면서도 그 익명성을 또 깨고 싶어 하는 또 누군가의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또 익명성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건 중에서는 저는 사이버 장의사도 한번 상담을 해봤는데, 그분은 온갖 그 누군가의 악성 그런 풍문이나 댓글 이런 거를 지워주는 역할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구글에 아직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회사에 대한, 그런 인물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어도 실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없거나 삭제된 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누군가의 그 마사지나 손길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여튼 재밌는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좀 다시 보게 됐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형벌의 입장에서 보면 형사벌의 입장에서 보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안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냥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뭐 어떤 뭐 여성 집단의 그런 여성 질환에 대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남성의 뭐 예전에 학폭과 관련한 전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 가정사에 대한 얘기거나 이 명예훼손, 디퍼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명예훼손은 허위인 것을 처벌하는 것이 물론 법제화가 더 많이 되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도 평판의 저하가 될 수 있다. 실의 판례입니다. 도둑비를 도둑비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도 명예훼손죄가 됐고요. 전과자를 전과자로 얘기한 게 형사처벌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모욕죄라는 범죄가 있어요. 저는 기억에 동창회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요. 뭐 동창회에서 들리는 소문이 전달이 됐고 아내가 그거를 알게 돼서 이제 남편이랑 좀 가정 분쟁 그리고 처가랑 또 다퉜던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케이스에서 이게 어디서 발설이 됐냐 그랬더니 너 뭐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학폭 당하면서 찐따였다며 뭐 바보였다면서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된 누군가가 언행을 전달을 한 거죠. 그것이 퍼졌고 이제 가족들까지 알려지면서 좀 불화가 생겼던. 그러면 그 발언자이면서 발원지였던 그 사람은 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더 나아가서는 약간의 뭐 일부 허위사실이 껴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유명해지기 전에 그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에 그런 악플 평판에 시달리는 거는 조금 우리 사회에서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국에서 뭐 저기 그 교정 PC라고 하는 Political Corre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역풍을 맞는 게 이거를 이쪽에 있는 사람을 그냥 갖다가 앉히고 우대를 해주면 된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호해주는 어떤 여러 제도나 절차가 좀 정교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 전말을 바꾸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떤 특히나 그런 시작하는 단계 뭐 루키가 됐든 비기너가 됐든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를 제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갤럭시 AI 중에 서클 투 서치를 소개합니다. 요즘 TV보다는 SNS, 유튜브 같은 채널을 많이 보시죠. 시청을 하다 보면 여행지, 관광지, 식당 등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가보고 싶지만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이나 게시물에 나오는 이미지뿐입니다. 하지만 갤럭시 AI를 통하면 SNS 게시물에 나온 사진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도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텍스트를 똑같이 서클 투 서치하면 검색도 할 수 있더라고요.